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28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지난 15일 열차에서 KN-23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13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북한은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진 뒤 통상적으로 이튿날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최근 우리 군 당국의 SLBM 발사 시험 성공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응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또 북한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 군의 전략무기 개발을 비난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난 3월 탄도 중량 2.5톤의 KN-23 개량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현무4보다 위력은 한참 떨어지지만 종전 북 미사일에 비해선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한 KN-23의 경우 한국군이 이미 그 정도의 미사일은 다 10년 전에 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우리 군 당국이 7, 8톤의 탄도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15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탄도미사일이 6톤으로 알려졌는데 그보다도 더 강력한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라는데요. 그동안 극비로 존재했던 한국의 진짜 능력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밝힌 7, 8톤의 탄두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강의 탄도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면 해제되면서 핵미사일의 파괴력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 수준인 괴물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국방과학연구소가 7, 8톤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성공을 곧 앞두고 있다며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끝판왕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거리 300km대인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극비의 2020년대 중반 시험 발사를 마친 뒤 2030년대 초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사거리가 짧다고 해도 탄두 무게만 8톤이라고 하면 그 위력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군 당국이 지난 15일 SLBM 등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이른바 현무4 미사일 영상은 현무4가 아닌 다른 미사일 영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현무4가 아닌 현무2 탄두 강화형 미사일 영상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공개된 영상에서 고위력 미사일은 골프에서 홀인원을 하듯 표적 한가운데 정확히 탄착한 뒤 지하 깊숙이 들어가 폭발, 강력한 지하 관통 파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현무4 개발은 다 진행됐지만 미사일 형상이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도 알려져서는 안 될 극비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무4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무게 4에서 5톤 이상의 탄두를 단 괴물 미사일입니다. 당시 군은 정확한 재원을 밝히지 않은 채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사실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15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도 나중에 밝혀진 결과 탄도 중량이 무려 6톤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정도의 수준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상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 미사일보다도 탄도 중량이 1톤 이상 늘어난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하에 있는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군이 최근 6톤에 달하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탄두 중량을 7에서 8톤까지 늘린 괴물 미사일 개발도 사실상 성공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 상당 수준까지 확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속속 개발되면서 대북 억지력 강화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올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를 겨냥해 전술핵과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도 SLBM 발사 성공에 이어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사일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딴 개정을 거쳐 완전히 해제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앞서 한미는 2017년 11월 3차 개정으로 탄두 중량을 해제한 데 이어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던 사거리 제한까지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이제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5일 6톤짜리 탄두를 장착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만큼 7에서 8톤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도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위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일 시험 발사된 6톤의 탄도미사일도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350km를 날아가 제주 서쪽 해역 목표 지점에 정확히 탄착해 정확성도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가연은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면서 이번에 개발된 미사일은 콘크리트 건물 및 지하 갱도 타격도 가능한 것으로 주요 표적을 정확하고 강력히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 100m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수내부의 벙커와 군 지휘시설 등을 겨냥해 관통력을 획기적으로 극대화한 미사일인 벙커버스터를 개발하는 수순에 우리 군이 나선 것입니다. 5에서 6톤 정도의 고폭탄 탄두를 날 경우 김일성, 김정일 부자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평양의 류경호텔 등 단 한 발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하 관통탄 탄두를 달 경우 지하 100m 이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정은 벙커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포는 북한이 유사시 핵미사일로 도발하면 고강도 보복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현무포는 북한 수뇌부가 그 위력에 겁을 먹게 유사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엄두를 낼 수 없도록 사전 억제를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거운 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곧 성공을 앞두고 있는 것인데요. 7에서 8톤급 재래식 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음속에 5, 6배로 비행한 뒤 지상에 낙하할 경우 소형 전술핵 위력을 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2030년대 초까지 이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최근 미국 군사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군이 짐승 모드에 들어갔다며 극찬을 했고, 블룸버그, BBC도 최근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국방력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과 잠수함 등의 기술력을 지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군은 이제 북한을 넘어서 중국의 시진핑까지 두려움에 떨게 만들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EMP탄입니다. EMP탄은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의 약자로 초강력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폭탄이 투하되는 모든 전자장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면 컴퓨터와 휴대폰, 통신장비, 전산설비 등 모든 전자장비의 작동이 중단되는 것인데요.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사실상 원시시대로 되돌리고 경제, 행정, 군사 등 모든 국가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MP탄의 장점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지 않더라도 인명살상을 최소화하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목표 지역 상공에서 EMP탄을 폭발시키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됩니다. 전자화 수준이 떨어지는 북한조차도 핵과 미사일 등 핵심 군사체계가 전자장비로 작동되기 때문에 EMP탄이 터지면 미사일 공격체계가 바로 마비됩니다. 현재 중국은 심각한 전력난으로 신호등도 켜지지 않고 전기도 배급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EMP탄까지 쏜다면 진짜 원시시대에 버금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EMP 효과를 핵폭발 없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한국이 개발 중인 비핵 EMP인 것이죠. 한국의 국가연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사용한 막스 발전기 방식 EMP 폭탄을 개발해 실제 테스트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후 EMP 폭탄의 출력을 계속 강화해 현재 1GW급의 출력 수준까지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6GW급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확한 스펙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미 한국의 EMP탄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터, 현무포 탄도미사일에 고출력의 EMP탄을 같이 사용한다면 지하 깊숙이에 있는 벙커에 들어가 적 지휘부를 순식간에 마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방 중기 계획에 EMP탄 전력화를 공개하자 북한, 중국은 강력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중국, 북한과 같은 허접한 군사 기술력을 가진 국가는 고출력의 EMP탄을 방어할 체계조차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핵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EMP탄을 보유하면 중국, 북한, 일본 등 주변 어느 국가도 한국을 함부로 공격하거나 위협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군은 EMP탄 개발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방어 체계도 다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